반갑습니다. 유수입니다. 당체조가 신라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를 따져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체제가 신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수대첩 때 포로가 되신 분을 호칭을 수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손자가 금마제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분은 호칭을 당체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하기 전에,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고구려에 당나라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장기 주둔을 했어요.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은 당나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신라를 선택했느냐? 중국인 후손이라면은 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척천무후가 이제 실권을 잡아가지고 고구려를 침략을 해왔어요. 당태종이 죽으면서 이제 고구려를 더 이상 침략하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잠시 전쟁이 중단됐었는데 척천무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다시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0년에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켜요. 백제가 660년에 망했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으니까 8년 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하고 백제 망한 자리라 웅진도독부를 세워가지고 웅진도독부하고 신라가 이제 고구려의 배후를 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가 한반도 안으로 위축돼 들어왔어요. 한반도가 이제 전쟁터가 됐는 거예요. 옛날 당태종 때는 저기 요동에서만 싸웠는데 이제 한반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나라 대군이 수시로 평양 부근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661년에서 668년까지는 당나라 군대가 수시로 평양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돌아갔다가 또 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하고 그 고구려 주민이 수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로 투항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줄을 이었다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이 중국이다 하고 생각했다면은 투항하는 게, 신라로 투항하는 것보다 당나라로 투항하는 게 훨씬 쉬웠고 가능성이 크죠. 삼국사기 보장왕 20년 661년에는 소정방이 폐강에서 우리 군사를 물리쳤다. 마읍산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21년 662년에는 소정방은 평양을 포위했지만 마침 큰 눈이 내렸으므로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당나라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매번 큰 성과 없이 물러갔다. 26년 667년에는 곽대봉은 수군을 이끌고 다른 길로 통하여 평양으로 쳐들어왔다. 27년 668년에는 우리 군대가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이적등에게 패하였고 이적등은 200여리를 추격해 와서 요기성을 함락시켰다. 나머지 여러 성에서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이때 막 당나라 항복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항복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찌 보면은 내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자연스럽게 당나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계필하력이 먼저 병사를 이끌고 평양성 밖에 도착하였다. 이적의 부대가 뒤따라와서 한 달이 넘도록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장기간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백제 멸망 후 장기간 전쟁이죠. 660년에서 668년까지 당군이 한반도 내에 장기 주둔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투항이 가능하죠.
그래서 당나라로 실제로 토항하는 자가 줄을 이었는데 당체제로는 토항하지 않았어요. 당나라로. 그랬다가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는 고구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고구려 사람을 대규모로 잡아다가 살인을 해요. 20만 이상을 잡아다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다가 살인을 했는데, 그 일부 후손이 지금 저 동남아 지역에도 나가서 산다 해서 태국이나 그 미얀마 이쪽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민 20만을 중국으로 살인을 했어요. 살인에 포함돼서 중국으로 가는 게 매우 용이했죠. 이 20만을 잡아갔으면 상당히 많이 잡아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당체주는 신라를 선택했어요. 동국 통감 668년 가을 9월에 대신 남근 등 20여만 명 포로를 이끌고 당나라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면 당체제는 왜 신라로 투항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가에서 자랐어요. 고구려는 풍습이 처가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외가에서 다 태어나는 거지. 당체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고구려 사람이 그래요.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가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다 고구려 사람이야. 말하자면 이종사촌하고 같이 사는 거죠. 외사촌이 아니고 이종사촌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처가살이 풍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토민화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처가살이 풍습으로 쉽게 토민화가 됐는데, 말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에 자기 일가들이 살아있어요. 당나라에 최씨가 있어요. 중국 산동성에 최씨가 사는데, 말하자면은 당체적으로 볼 때는 6촌 이상이죠. 6촌 이상이 거기 사는데 생면부지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하고 6촌이고 8촌이고 하다 그러는데 존수만 그럴 뿐이지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당나라에 돌아간다 해서 저기 오랑캐나라, 고구려 오랑캐나라에서 갔던 내 팔촌이 살아 돌아왔다 하는데 누가 반겨주겠어요?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말하자면 일가들도 다 생면부지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 나라가 중국이라 해서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런 환경이니까. 두 번째 신라로 투항한 이유는 상전의 총애를 받아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모르는 친척, 내 일가 친척이 중국에 산다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친척보다는 나를 믿고 총애해주는 상전을 따라서 갔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 상전이 신라로 항복하는 걸로 하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보덕국에서 배설사를 했고, 금마저 소요 사태 후에도 3인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가 당체조의 후손 중에 두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원래가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거기다가 수나라 포로의 후손이면 가장 하층민, 말하자면 1두품 1위밖에 안 돼야 되는데 4, 5두품 배설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후손 중에.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사람을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저 위에 높은 사람 중에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금마저를 뒤에 그 세력화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대문을 죽이고 하면서
대량 3인을, 남쪽 지방 3인을 하는데 3인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남았고, 그래서 전주 최씨가 됐죠. 그러니까 이 3인에 제외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신라 쪽 편이다 이 말이죠. 신라 쪽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상전의 총애를 받았다 하는 부분이 그 중국에 있는 일가들이 생면부지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결국 총애하는 상전을 따라서 신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종합 결론을 내보자면은 처가살의 풍습으로 쉽게 토민화가 됐고, 그러니까 고구려 백성이 되기가 아주 용이했다는 얘기죠. 그 남자 집에서 사는 거면은 저 집은 중국 사람 집이야 이래 되는데, 처가살을 하니까, 처가집에서 사니까 남자 아버지 그 사람 한 사람만 중국 사람이고 그 가족 전체가 고구려 사람이니까 쉽게 토민화 됐죠. 그리고 당나라에 있는 일가 친척은 전부 생면부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이 가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상전의 총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총애에 의해서 상전이 신라를 선택하니까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갖고 상전의 총애를 받아서 보덕국에서 배설을 해서 두품을 받았고, 이 두품이 신라로 연결돼서 결국은 그 신라 배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 금마제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3인에서도 제외됐다. 이 3인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대체로 그 신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3인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신라 편에 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전의 총애를 받아서 보덕국 배수를 했기 때문에 두품을 받았고, 또 그 신라를 따르는 상전을 따랐기 때문에 금마저 소요 사태에서도 3인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 당체조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그 당체조가 금마저에 정착하는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